이번 시간에는 8장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SQLite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룸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를 SQLite의 코드를 몇 개를 복사해서 해서 책만 보고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룸을 사용하는 방법만 한번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드 파일을 열고 룸 관련 설정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플러그인스 스코프에다가 id 코틀린 kapt라는 걸 추가를 해줍니다. kapt. 그리고 뷰 바인딩 설정도 미리 추가를 해놓을게요. features 뷰 바인딩 true. 다음에 디펜던시에다가 룸 버전을 하나 변수로 정의를 하고, 일종의 이 def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변수 선언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들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 룸 버전은 지금 2.2.6이라고 책이 아마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현재 지금 버전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룸이라고 치시면 어디 있을래? 여기 있겠다. 현재 버전이 2021년 3월 10일 기준으로 2.2.6이 안정화 버전이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책을 좀 더 뒤에 보시게 되시면 룸 버전을 체크해서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리먼테이션에 좀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할게요. 이걸 다 쓰려면 안드로이드 X에 너무 길어서, 아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요로 안드로이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걸 복사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여기 걸 복사해야겠네요. 여기 룸 버전 체크하고 여기서 하나 둘셋 세 개만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있나? 일단 세 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테스트 헬퍼 같은 경우는 없으셔도 됩니다. 지금 테스트 코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 룸 버전에 여기서 정의된 룸 버전 2.2.6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정의를 하시고 싱크 나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사이클러 아답터를 복사했네요. SQLite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리사이클러 아답터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SQLite 페이지로 제가 좀 이동을 할게요.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리사이클러부터 만들었네요. 아이템 리사이클러랑 액티비티 메인도 만들었군요. 순서대로 액티비티 메인부터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건 지우시고, 아래쪽에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에디트 메모라는 걸 하나 만들고, 버튼이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군요. 이렇게 이거 하시고 약간 여백만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백만 888로 할까요? 16, 16, 16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일단 아이디는 나중에 주겠습니다. 위에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갖다 놨네요. 컨테이너인가? 리사이클러 뷰를 위쪽에다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얘를 위에다 연결하고 착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치 컨스트레인트 여기도 살짝 띄워주는 게 좋겠죠. 8 정도. 다음에 아이디부터 부여를 하겠습니다. 얘의 아이디가 리사이클러 메모고요. 다음에 얘가 에디트 메모입니다. 커런트 파일. 얘가 버튼 세이브군요. 버튼 세이브. 다음에 여기는 한글로 저장이라고 텍스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메모를 입력하는데 텍스트는 지우시고 힌트에다가 메모를 입력하세요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메모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보통 메모를 한 줄로 입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걸 3줄 정도로 좀 늘려줄게요. 3줄 정도로 라인이 관련이 있을 텐데 라인즈 있네요. 이걸 3줄. 다음에 input type에 가서 텍스트랑 텍스트 퍼스트 네임을 지우시고 텍스트 멀티 라인까지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요 메모가 3줄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바뀌었을 거고요. 그리고 버튼도 사이즈를 좀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도 8이 아니라 여기에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높이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뷰는 됐고, 리사이클러 뷰도 간격을 좀 띄워놔야겠네요. 888. 네, 그럼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예, 요 리사이클러 뷰에 표시될 이제 메모 목록이 표시가 될 텐데 그 아이템 레이아웃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룸 프로젝트입니다. 아이템 리사이클러. 그리고 여기 아이템 리사이클러에는 메모 번호랑 메모 내용이랑 날짜가 표시되게끔 3개의 위젯을 갖다 놓는데 일단은 아마 높이를 요거 전체 높이를 100dp로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한 것 같아요. 100dp로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뷰 여기가 번호 다음에 그 옆에 내용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 내용을 메모 내용이 아니지 번호를 먼저 여기다 연결해 줄까요? 번호를 이렇게 일단 연결해 놓고 메모를 번호 다음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다음에 번호에다 숫자를 입력해서 01 이게 화면에 잘 보여지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격은 좀 띄워야겠네요. 8? 나 16 정도 해도 되겠네요. 얘는 이 숫자에서 가로축을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한 다음에 16 정도 간격을 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메모 내용 그리고 얘를 메모 내용의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8 정도 띄고 8 정도 띄고 요 아래쪽 간격을 32 정도로 할까요? 메모 내용을 한 두 줄 정도 넣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죠. 여기다가 원자 표시 슬래시 n하고 두 번째 줄. 네, 요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32, 다음에 요 위를 16 정도 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졌으니까 요 메모 높이를 메모랜다. 전체 레이아웃 높이를 100dp로 해놨는데 그냥 랩 컨텐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줄인데 만약에 세 줄이 되면 거기에 랩 컨텐트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전체도 늘어나게 되겠죠.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정렬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메모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에 맞춰서 메모의 중앙에 하시거나 혹은 메모의 위쪽에 하고 싶으시면 요 아래 위 양쪽을 연결했는데 위쪽에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 메모 내용, 그다음에 여기가 날짜 같은 거 한번 가상으로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4 11 몇 시야? 23시 43분이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아이디를 각각 부여를 해줍니다. 여기 첫 번째 게 텍스트 no, 두 번째 게 텍스트 컨텐트네요. 세 번째 게 텍스트 데이트. 타임까지 텍스트 데이 타임이라고 해놨군요. 이렇게 아이템 리사이클러까지 준비가 됐고 다음에 메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 클래스가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메모 얘는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었군요. 데이터 클래스 메모. 데이터 클래스는 중괄호가 아니라 괄호로 하고 여기다 하나씩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메모 번호가 롱이 넘어올 수가 있나? 저기 널러블이 될 수가 없겠죠. 있나? 널일 경우가 있겠네요. 처음 새로 생성한 거는 메모 번호가 없겠죠. 그리고 컨텐트는 스트링일 거고 이건 꼭 있어야 되고 다음에 데이트 타임도 롱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설계되면 될 것 같아요. 메모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제 메모 클래스를 사용할 아답터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리사이클러 아답터 뉴 코트링 클래스 리사이클러 아답터. 아답터를 만들 때 항상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클래스 홀더 클래스를 제일 먼저 만드시면 되고요. 이 홀더에는 이제 바인딩이라는 게 넘어올 텐데 어떤 바인딩인지는 아시겠죠? 얘가 사용하는 아이템 레이아웃, 아이템 리사이클러 바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가 알트 엔터 하시고 제공하는 뷰 홀더에다가 요 바인딩 점 루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이제 요 리사이클 어댑터를 완성하시면 되는데, 리사이클러 뷰가 가지고 있는 어댑터를 쓰면 되고, 여기에 제네릭으로 아래 만들었던 홀더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생성자 호출. 이제 컨트롤 I를 눌러서 필수 메서드 3개를 구현하고, 구현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get 아이템 카운트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는 그 목록을 생성자에서 받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뭘로 할까요? 메모 리스트가 되겠죠. 메모 리스트 형태로 제네릭은 메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 카운트에는 이거 다 지우시고 는 메모 리스트의 사이즈를 반환을 하시면 되고, onCreate 뷰 홀더에서 바인딩을 생성을 합니다. 아이템 리사이클러 바인딩 점 인플레이트, 인플레이트가 아니죠. 인플레이트 맞나? 인플레이트가 맞군요. 헷갈리네요. 첫 번째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로 프롬의 컨텍스트를 전달해서 페런트의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페런트가 뷰니까 뷰에서 컨텍스트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고, 두 번째는 부모 뷰인 페런트를 그대로, 마지막에는 false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을 해줄 때는 홀더에다가 바인딩을 넘겨준 형태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에 실제 뿌려지는 이 onBind 뷰 홀더에서 홀더에다가 이 아이템 메모를 던져주면 되겠죠. set 아이템, 여기다가 메모 리스트에 포지션 번째 거를 던져주면 되고, 홀더에서는 걔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아이템이 될 거고, 여기가 메모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놨지? 보자. 메모라고 해놨네요. 메모. 이 메소드 이름도 set 아이템이라고 안 하고 set 메모라고 해놨었네요. 네, 일단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리사이클 화면에 이 메모에 있는 값들을 세팅해 주는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스코프 써서 바인딩, 바인딩을 쓰려면 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야 되죠. 바인딩을 텍스트 no.text에는 달러 메모에 no를 넘기면 되는데, 여기 널이면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텍스트 컨텐트에는 메모에 텍스트 컨텐트.텍스트에는 메모의 컨텐트를, 다음에 이제 날짜를 넣으려면 포매팅을 해야 되니까, 요 전에 한번 하셨죠. 데이트 타임에 롱으로 넣을 때는 여기 시스템에서 커런트 밀리 타임을 가져와서 넣는데, 그 타입이 숫자 롱이라서 그걸 다시 날짜 형태로 변환해서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날짜 형태로 변환하는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심플 데이트 포맷. 심플 데이트 포맷은 이제 날짜가 보여진 모양을 그러니까 YYYY, MMDD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해주는 겁니다. HHMM. 그래서 년, 월, 일, 시, 분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고, 텍스트 데이트 타임에 텍스트에다가 sdf 포맷을 해서 여기 메모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롱형으로 되어 있는 숫자 값인 날짜가 이 포맷으로 변환돼서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기본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 이제 다시 룸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룸 메모라는 걸 만들어 쓰게끔 코드가 바뀌어 있네요.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 이거 룸 메모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아보기가 쉬우시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미리 만드셨다면 리팩터로 리네임 메모를 룸 메모로 바꾸시는 게 책이랑 비교해서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군데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다 셀렉트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에 잘려서 OK가 있습니다.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메모로 만들었던 거는 다 룸 메모라는 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룸 메모 같은 경우는 그 룸에 애너테이션을 써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중괄호로 다시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에 쉼표만 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클래스에서 클래스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레이트 이닛 같은 거 쓰셔도 되겠죠.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서 값을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0. 그리고 내가 이걸 룸 클래스로 사용하겠다는 거는 요거 하나가 테이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티 애너테이션을 쓰고 테이블 네임은 룸 메모라는 테이블로 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 하나들을 전부 다 컬럼으로 쓰겠다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는 테이블, 요 변수 하나하나는 전부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컬럼 인포에 네임이라는 걸 주게 되면 원래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로 컬럼이 생성이 되는데 내가 다른 알리아스를 줘서 그 이름으로 생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드에선 데이트 타임으로 쓰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컬럼이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널이 들어왔을 때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게 프라이머리 키라는 애너테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토 제네레이트를 true라고 주시면 NO의
값이 없을 때 자동 증가된 숫자 값을 db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크레이트를 할 때, 크레이트가 아니라 인서트를 할 때, 요 NO의 값이 없을 때는 자동 증가된 숫자 값을, 제일 마지막 값을 이 NO 컬럼에 입력을 해줍니다. 룸이.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건 하는 건데요.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저 컨텐트랑 데이트 타임을 받는 코드를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this.content에는 컨텐트를 넣어주고 다음 this.dateTime에는 데이트 타임을 넣어줍니다. 이게 편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메모를 입력한 다음에 그 메모를 룸에다 인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 룸 메모 클래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할 거예요. 메모는 룸 메모 만들고 메모.점 컨텐트는 어쩌고 저쩌고 메모.점 데이트 타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늘 텐데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생성할 때 그냥 여기다가 값을 직접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메모 내용 여기 시간값 이렇게. 그래서 코드가 좀 짧아질 수 있겠죠. 생성자를 잘 활용하면. 그래서 생성자를 쓴 겁니다. 자, 이제 룸 메모 클래스까지 준비가 됐고요. 여기다가 룸 메모 DAO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룸 메모 DAO. 아유, 제가 비염이 있어서. 자, 룸 메모 DAO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하고 얘가 DAO라는 거를 애너테이션을 붙여서 알려줍니다. Alt 엔터. 그리고 이 DAO에는 이제 세 개의 메서드만 만들어 줄 텐데요. 일단은 조회를 하는 전체를 조회하는 get all. 전체를 조회하니까 얘는 목록 형태로 반환 값이 있겠죠. 리스트 여기 룸 메모 형태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서트는 입력되는 값이 있어야 되니까 파라미터로 입력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룸 메모. 반환 값은 없어도 되겠죠. 입력하는 거니까. 근데 인서트를 할 때 혹시 중복되는 값일 경우는 업데이트를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요 아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중괄을 썼는데 DAO 애너테이션이 붙는 인터페이스는 중괄호 블럭이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선언된다는 거는 그냥 메서드 이름만 있으면 나머지 몸체를 룸이 생성을 해줘요. 코드 자체를. 그래서 인서트라고 하시고 말이 옆으로 샜네요. 컴플리트 엔터 온 컴플리트 여기 리플레이스라고 해주시면 아이고요. 리플레이스가 안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on complete 이게 룸점 리플레이스였나? 룸에 on complete strategy 리플레이스거든요.
이게 보통 자동 생성이 되는데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서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on conflict strategy 점 replac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인서트로 메모가 들어왔는데 거기 메모에 메모가 얘가 되겠죠. 어디 갔니? 룸 메모. 여기 넘버에 값이 있어요. 3번이나 2번이나.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걸 읽어오는 거란 얘기 되겠죠. 그래서 있는 값이 다시 한번 인서트가 시도가 되면 여기에서 체크돼서 키가 충돌이 나니까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 옵션에 의해서. 다음에 딜리터는 메모를 그냥 넘기면 아이고 얘가 알아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애너테이션들만 붙여주면 룸이 이 메서드들 안에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get all 같은 경우는 쿼리를 직접 짜줄 수가 있는데요. SQLite에서 공부하셨던 select 쿼리를 select from 테이블이죠. 테이블명이 어디 있냐면은 룸 메모 여기 있죠. 테이블명에서 전부 다 긁어와라 라고 명령어로 이렇게 날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고 실제 룸을 사용할 수 있는 헬퍼 클래스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new kotlin 클래스 room helper. 이 헬퍼 클래스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앱스트랙트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new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룸이 얘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는 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얘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나는 룸 데이터베이스야. 그래서 Alt 엔터. 내가 사용하는 테이블이 몇 개가 있어라고 entities라는 거에 알려줍니다. array of. 여기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룸 메모라는 테이블 클래스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쉼표로 구분해서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테이블이 룸 메모 클래스야 라고 룸에게 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버전이 처음 만들었으니까 버전이 1이야. 이 버전은 꼭 써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룸 테이블이 바뀔 수 있겠죠. 그때는 이 버전을 변경하면서 테이블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앱의 테이블을 같이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export 스키마 요거는 false 책에 잘 설명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요 룸 헬퍼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DAO 클래스들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룸 헬퍼에다가 내가 지금은 이 룸 메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룸 메모 DAO 하나밖에 없지만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그 테이블에 맞게끔 DAO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DAO들을 그러니까 함수의 모음을 테이블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함수의 모음을 이 룸 헬퍼를 통해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un 룸 그냥 룸 메모 DAO라고 하시고요. 반환값이 아이고 함수니까 가로 반환값이 룸 메모 DAO가 됩니다. 그러니까 룸 헬퍼를 통해서 룸 메모 DAO 메서드로 호출하면 얘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조회도 할 수 있고 인서트도 할 수 있고 딜리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몸체가 없는 앱스트랙트 추상 메서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랑 똑같이 이름만 이렇게 적어놓고 애너테이션을 붙이면 얘는 애너테이션도 안 붙였죠. 룸이 알아서 코드를 다 생성을 해줍니다. 깨끗하죠.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시고요.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해서 자, 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바인딩을 하나 만들고 set 컨텐트 뷰에 바인딩 루트를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헬퍼를 하나 미리 선을 해 놓을게요. 룸 헬퍼 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요 밑에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레이트 이닛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선택 레이트 이닛이 낫겠네요. 네, 레이트 이닛 바 그리고 코드 안에서 헬프에다가 room. 데이터베이스 빌더 여기다 첫 번째는 this 컨텍스트를 넘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헬퍼 클래스를 던져주면 됩니다. room helper 클래스.java 그리고 세 번째는 룸 메모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테이블 네임이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 여기는 룸 db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allow main thread query .build 이렇게 하시면 빌드가 호출되는 순간 이 룸 헬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어디 갔지? 여기다 코드를 다 채운 다음에 룸 헬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전달해 줍니다. 이 allow main thread query는 중요한데 이건 공부할 때만 쓰시는 겁니다. 요 allow main thread queries를 하면 서브 스레드가 없이도 그러니까 스레드를 따로 분기를 안 해도 메인 스레드에서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룸은 원래는 메인 스레드에서는 쿼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걸 해줌으로써 메인 스레드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빼고 쓰는 것도 있다. 코드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생성이 됐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목록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메모 리스트를 가져올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helper.dao를 꺼냅니다. dao 안에 기능이 있죠. get all. 그러면 메모 리스트에 들어갈 거고 요 메모 리스트를 아답터에 넘겨줄 거예요. 아답터도 rate init으로 하나 선언해 놓을까요? rate init 아답터 메모 아답터라고 할게요. 여기가 뭐였더라? 리사이클러 아답터. 리스트는 가져왔고 이제 아답터를 생성하고 리사이클러 아답터에 요 메모 리스트를 같이 넘겨주시면 되죠. 그리고 메모 아니죠. 이제 바인딩을 호출하고
with context 스코프를 쓰겠습니다. 바인딩을 with로 감싼 다음에 화면에 어디 갔니? 여기 리사이클러 메모에다가 아답터를 연결해 줄 겁니다. 리사이클러 메모점 아답터는 메모 아답터를 쓰고, 다음에 리사이클러 메모점 레이아웃 매니저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디스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 with 스코프 안에 디스가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라서 여기는 베이스 컨텍스트라고 해주시거나 혹은 this at main activity의 this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목록은 현재 뿌렸고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버튼 세이브가 눌렸을 때 set on click listener, 이때는 메모의 내용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if 내용을 먼저 가져올게요. 컨텐츠는 edit 메모에서 toStream을 가져왔는데 얘가 값이 empty가 아니면 이 컨텐츠를 헬퍼에 아답터를 꺼낸 다음에 DAO를 꺼낸 다음에 DAO의 인서트에다가 담아서 넘겨주면 돼요. 넘겨주는데 이 컨텐츠만 있으면 안 되고 시간도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간은 system.current time list를 가져온 다음에 메모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room 메모. 그래서 첫 번째는 컨텐트 내용을 넘겨주고, 두 번째는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넘겨서 요거를 인서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인서트만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서트를 해준 다음에 아답터를 한번 갱신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답터를 갱신하는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메모 리스트를 갱신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 리스트 같은 경우는 컬렉션이라 위쪽에 선언을 하시는데 뮤터블 리스트 오브 하시고 얘가 사용하는 게 룸 메모예요. 그러면 이 메모 리스트를 이제 저 전역 변수로 쓸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add all의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메모 리스트를 add all이 아니라 add 하시면 되겠죠. 새로 하나를 넣었으니까 add를 하는데 맨 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다가 이 메모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맨 위에 올라가긴 하는데 메모 번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인서트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합니다. helper. room memo dao. get all. 그래서 얘를 메모 리스트에 다시 한번 넣어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앞에서 10개 정도가 이미 add all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11개를 가져오니까 21개가 되겠죠. 그래서 메모 리스트에 add all 하기 전에 메모 리스트를 클리어를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 아답터를 바뀌었다고 notify changed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셋 체인지드. 이 코드를 보시면 중복되는 게 되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메모 리스트에 add all을 할 때는 이제 코드가 많으면 중복을 제거하는 코드를 넣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코드량이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클리어, add all, adapter notify change 이게 항상 아이템 아니 adapter 점 notify 데이터셋 체인지입니다. 다시요. 이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렇게 클리어, add all, adapter를 하지 않고요. 중복 제거 같은 코드를 넣어주는데 지금 데이터 양이 적으니까 리스트를 클리어하고 그냥 전부 다 긁고 와서 리스트에 대여해주고 다음에 이 아답터는 이미 이 메모 리스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notify dataset change들을 하면 마지막에 반영된 목록이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답터에 데이터가 더해질 때는 항상 이 루틴을 거치니까 이걸 함수로 빼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fun 뭘로 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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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리프레시 아답터라고 하고 여기다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리고 인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리프레시 아답터로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 리스트 애드 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메모 리스트를 이미 뮤터블 리스트 오브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널이 들어가지 않아요. 빈 컬렉션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빈 컬렉션을 그냥 넣은 다음에 리프레시 아답터를 그냥 한번 호출해 주시면 여기 루틴이 돌겠죠. 지가 전체를 긁어 처음에는 리스트를 다 지우고 전체를 긁어 와서 리스트에 남고 아답터한테 바뀌었어요. 다시 갱신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리프레시 아답터만 호출하면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보시면 여기 전체 코드를 보시면 room memo dao라는 걸 쓰는데 이거 helper.room memo dao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쓰는 dao를 꺼내놓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emo dao room memo dao 얘를 rate init으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 헬퍼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실 게 메모 dao다가 헬퍼.룸 메모 dao를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 밑에서 호출할 때는 헬퍼.룸 메모 dao가 아니라 메모 dao.insert 메모 dao.get 이렇게 해주시면 코드가 훨씬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벌써 녹화를 50분을 했네요. 이 룸이 코드가 좀 길어서 어쩔 수가 없군요. 자,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 메모를 하나 입력하고 메모 1 저장을 하면 메모 1이 입력되고 이렇게 날짜까지 잘 나오네요. 다음에 줄뛰기 같은 거 메모 2 hello nice to meet 저장하면 2번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룸을 다루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하나 요 allow main query thread query 요거 빼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걸 뺐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단은 바로 터져야 정상입니다. 로켓을 올려놔야겠구나. 에러 에러 거기 많이 올라가네. 네, 바로 터졌죠. 앱 실행도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룸 메모 DAU를 룸이 우리가 그 getOr이라는 메서드만 쓰면 이렇게 많은 코드를 채워서 룸을 완성을 해줘요. 근데 여기 보시면 cannot access database on the main thread since it may potentially lock the UI for a long period of tim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읽거나 하는 것들은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은 메인 스레드에 돌릴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룸은 기본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룸에서 어디 갔더라? 이런 룸 멤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룸 메, 메모디에요 get all 이런 코드를 날리려면 얘는 서브 스레드에서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을 만약 한다면 스레드도 안 쓰셨잖아요. 이 뒤에 가면 코루틴 스코프라는 걸 쓰게 되는데 코루틴을 써보겠습니다. 코루틴 스코프 그리고 디스패처스 그냥 복사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룸과 관련된 코드는 서브 스레드에서 실행시켜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니네는 서브 스레드에서 실행해. 다음에 with context 대신에 얘는 dispatchers.main 화면을 갱신할 때만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해 라고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애매하군요. 그러니까 인서트 자체는 서브 스레드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인서트 된 다음에 얘가 실행돼야 돼서 코드를 괜히 이렇게 짰네요. 코루틴 스코프 이렇게 하지 말고 인서트를 밖으로 빼시죠. 번 인서트 메모. 그래서 여기 메모를 받아서 메모를 받아서 이 코드가 여기서 실행될 거면 일단 얘를 옮기고 여기서는 인서트 메모에다 이렇게 넘기는 형태로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만 요 밑에 것처럼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데 얘만 이제 메인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코루틴 스코프 dispatchers io 점 런치로 너는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다음에 너는 여기서 실행을 할 건데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안에서 도는 거라 스레드로 할 걸 그랬나? 그래서 목록은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메모를 넣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모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이 코드가 잘 동작을 하네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인서트 한 다음에 하나만 좀 수정을 할까요? 이 코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미드 컨텍스트를 하나 더 붙이고 dispatchers.main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네가 인서트 한 다음에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냥 인서트를 하기 전에 edit memo.txt를 이렇게 초기화해주는 코드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t 텍스트죠. set text 이 코드를 넣어주시면 내가 메모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이 잘 됐으면 여기를 지워주는 이런 코드입니다. 좀 더 낫겠죠.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거의 1시간째 하고 있어서 더 길게 하면 지루하시겠네요. 나머지들은 코드를 한번 채워보시고요. 이런 코드도 검색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메모를 입력하고 여기를 지우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키보드가 아직 올라와 있으니까 저장하면 키보드 내리는 그런 코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